상월은 오래전부터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자매 같은 친구 로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장도 연극도 아닌 로사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서남 정신요양원 깊숙한 병실에 누워있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김로사의 아들. 로사의 아들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소음과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엔 너무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로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였던 상월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로 살아줘. 세상이 이 아이를 잊어도 넌 잊지 말아줘. 하지만 로사는 이 부탁을 하면서도 상월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깊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자신 때문에 살인자가 된 상월에게 또 다른 삶의 무게를 안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로사는 한때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력의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상월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급한 마음에 다리미를 들고 남편을 제지하려 했고 그 다리미는 그를 가격하며 결국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상월은 25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우발적으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로사의 정상 참작 진술로 상월은 감형을 받았지만 결국 수년간의 옥살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로사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책임을 한데 묶어 상월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영혼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상월이 로사로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서남정신 요양원에 있는 진짜 로사의 아들의 보호자로 수납 기록에 김로사라고 적는 이유도 이 세상의 유일한 가족은 자신뿐이라고 병원에 말하는 이유도 모두 진짜 로사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로사는 자신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고된 옥살이를 치르고 출소 후에도 바깥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숨어 지내고 있던 상월을 위해 상월의 바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느새 동굴 속 갇힌 나, 눈물이 만든 파도 소리에 설이 닮은 문 두드리네. 이제 그만 나와봐. 불꽃 진 자리에 별이 가득해. 그 시는 상월의 삶과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로사가 그녀에게 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상월의 바다의 시구는 상월을 따라간 시 낭송회에서 미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미지 또한 육상선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시절, 자신의 첫사랑이 쌍둥이 언니를 좋아한다고 오해하며 마음을 닫았던 그 시절, 세상과 단절된 채 2, 3년을 방 안에만 갇혀 지내야 했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된 옥살이의 후유증, 그리고 출소 후 살인자라는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방에만 숨어 지내야 했던 시간. 로사는 그런 상월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담아 바다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를 건네고 상월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라면서 이 시를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월이 방 안에만 갇혀 지내던 어느 날 로사의 병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급히 상월에게 연락을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상월은 무너질 듯한 심정 속에서도 로사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상월은 침대에 누운 로사의 손을 꼭 붙들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로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상월은 자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로사는 마지막 순간 흐릿한 숨결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상월아. 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험한 일을 겪고 너한텐 또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됐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내 아이. 부탁할게. 나 대신 엄마로 살아줘. 나로 살면서 그 아이를 지켜줘. 상월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과 함께 로사의 눈빛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그것은 로사의 삶의 끝이었고 상월은 로사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로사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몇 년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방에서 상월을 다시 이끌어낸 것은 로사였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자매 같은 친구,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상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한 엄마 같은 친구 로사. 이제 그만 나와봐. 불꽃 찐 자리에 별이 가득해 라는 로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고 마치 로사의 시속에 그 문장이 현실이 된 듯 그렇게 상월은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지가 꿈을 잃고 방에 갇혀있던 시절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간 것처럼 그렇게 상월과 미지는 상월의 바다의 주인공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미지는 미래와 다시 자리를 바꾸어 자신의 원래 자리인 두손리로 돌아가기 전 인사를 건네기 위해 로사 식당에 들러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월은 그런 미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뜻밖의 부탁을 꺼냈습니다. 혹시 후견인이라고 들어봤어? 내 아들이 서남 정신요양원에 있는데 내가 몸도 아프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 대신 내 아들의 성년 후견인이 돼줄 수 있을까? 가족이 아니라도 후견인이 될 수 있대. 내가 따로 수고비는 챙겨줄게. 한번 생각해봐. 할머니는 미래로 알고 있는 미지에게 서남정신요양원에서 받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글씨를 잘 읽지 못하는 할머니는 그 서류를 요양원에서 받고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성실해 보이고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호수에게 후견인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충구 변호사가 찾아와서 호수가 이충구와 가까운 사이라는 말을 듣고 호수에 대한 신뢰가 옅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신이 허리를 다쳤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한 미지에게 후견인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위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법적 대리인으로 후견인이 되면 병원 치료, 행정 절차, 재산 관리 등 다양한 법률 행위를 대신하거나 동의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본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미지는 이제 더 이상 서울공사에서 일하는 미래가 아니라 본래의 자신인 미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성년 후견인을 맡는다면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소한 후견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금융관리공사로 복귀한 미래는 시안건설 시행사 선정 특혜 비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태희와도 힘을 합치기로 했고 태희는 그동안 다른 직원들의 서류 작성을 대신 해주면서 관련 자료들을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한자산운용에 복귀한 세진의 도움을 받아 행동주의 펀드를 통해서 시안건설에 시행사 선정 절차에 대한 정보 요구와 외부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미래는 호수가 두손리까지 찾아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영 수석의 성희롱에 대한 고소를 호수가 담당자인 것을 알게 되자마자 취하했던 미래. 가족이나 친구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컸고 호수에게도 그런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기 싫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호수와 다르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자신에게 진실을 묻던 호수의 그 말은 깊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마음이 복잡했던 미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와 닮은 박상영 수석을 미래는 따르고 의지했지만 이런 미래의 마음을 이용해서 박 수석은 미래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미래가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자 박 수석은 직원들에게는 미래가 유혹했다면서 모든 잘못을 미래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미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들어 호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호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수야, 나야, 미래. 네가 두손리에 와서 했던 말 생각해봤어. 나 한번 맞서서 진실을 밝혀보고 싶어. 네가 도와줄 수 있어? 호수는 곧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래야, 내가 도울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